배우는 거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저기요 직장 다니고 그러면 또 혜택이 있으니까 근데 저기 나는 이렇게 그런 수가 좀 지나서 기축은 묘입니다. 묘 화계성을 갖고 있고요. 일지에서 그냥 볼 때도 화계성을 갖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일간에서 볼 때도 기축묘 음포태를 써서 그대로 묘. 나는 집에 가면 갇혀 있다. 우리 집에는 보석도 많더라. 값어치 나가는 게 많더라. 오래된 물건. 왜? 축 속에 있는 신금이기 때문에. 나의 부인은 소처럼 웅크리고서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부인이다. 그런 글자가 내년에 기해라는 년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리들은 내년에 아까도 얘기했잖아. 기도리들은 무조건 모양을 바꾸고 싶다. 우리가 이걸 명리해서 뭐 근신대자라고도 하고 뭐 거울을 본다고도 이렇게 하는데 항상 얘기하잖아. 항상. 내가 나를 볼 때는, 내가 거울을 볼 때는 화장을 고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근데 뭘로? 재물의 형태가 나왔잖아요. 모양을 바꾸고 싶다. 아니면 누군가가 재물을 끌고 온 거란 말이에요. 정제. 네? 여기다 써야 되겠다. 이렇게. 누군가가 재물을 끌고 온 거예요. 비견이 정제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격각도 되지만 방합도 되거든요. 방합. 그런데 여기에서는 벌써 자축 이렇게 가잖아요. 육음에서 일양, 이양이 됐거든요. 이양. 근데 해가 와서 이 축을 누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양, 이미 펼쳐져 있는 어느 정도 기운이 상승해 있는 걸 누르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축이라는 거는 내 몸빵이란 말이에요. 몸. 내 몸이잖아, 내 몸. 나는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무언가 새롭게 돈을 벌기 위해서 나를 제압시키는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해수가 와서. 격각, 역마, 떠나라, 상문, 밟혀 있단 말이에요. 밟혀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놨다니까, 힘을 못 쓰게. 그러니까 숨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축 같은 것들은 해가 오면. 그러면 어떻게 돼? 모양을 바꾸고 싶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몸으로는 잘할 수 없다. 나는 거기 가서 갇히는 형상이다. 기해태. 제살. 일간 포태는, 일간에서 그냥 보는 포태는 기해태, 기축묘 이런 형상들은 나의 힘이에요. 힘의 크기에 힘의 크기. 내가 얼마큼 힘을 쓰느냐. 기라는 글자가 얼마큼 저 해를 만나서 힘을 쓰느냐예요. 근데 힘이 없다니까? 태지, 갇혔다. 포태하고 신살이 같이 가기 때문에 태지는 제살이거든, 제살. 나는 잉태됐다, 불안하다, 형상은 갇혀있는 형상이다.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랑 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해수라는 건 역마성도 있지만 갇혀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힘들다. 그래서 이제 기도리들은 앞으로 해자축년이 오면 어쨌든 이 수기가 살아나니까 재성이 살아나거든요. 재성. 현실성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금전의 융통은 일단 기본적으로 잘 되겠다, 잘 되겠다. 왜? 돈밭에 들어갔으니까. 융통은 잘 되는 거예요. 벌고 안 벌고는 둘째 문제고. 융통은 잘 되겠다, 일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만하거든. 만만하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경인이라는 글자는 절겁살이에요, 겁살. 값신 거꾸로 하는 게 경인이지 뭐. 값신 거꾸로 하는 게 경인이에요. 내 기운은, 결과를 맺으려고 하는 기운은 인을 만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기운이니까 완벽하게 반대가 된 거란 말이야. 사과가 이렇게 달렸는데 이제 에너지를 분출하는 그런 기운을 만났으니까 끊어진 거란 얘기지. 그럼 나의 기운은 집에 가면 그렇단 얘기예요. 힘들다. 우리 마누라는 호랭이처럼 기본적으로 역마성을 갖고 많이 돌아다니는 형상들을 띠고 있지만 무시무시한 일을 할 수 있는 여자도 되고, 뭔가 교육적인 거, 뭐 건축적인, 우리 신랑이라면 건축적인 거 이런 것들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한승질 하는 여자란 얘기죠. 이런 사람이 기해라는 내년 운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천간에는 기운적으로는 정인의 모습이니까 뭐 기본적으로 인성은 뭐 문서, 도장, 이권, 자격 이런 거 뭐 합격 이런 것도 들어오는 것이고, 관에서 시킨 거부할 수 없는 나의 의무 상황도 되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 시킨 것도 되고, 윗사람이 뭐 시킨 것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윗사람도 되고. 근데 그 기운은 아주 약하게 들어온 거죠. 태지로. 근데 그놈이 이 문서가 달고 들어온 게 식신, 새로운 방향성, 일거리, 재능, 살림살이가 늘어나는 걸, 살림살이 이런 걸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서로 인해서 문서가 살림살이를 늘크는 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집자리하고 합의되잖아요. 이렇게 합의되잖아.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합은요, 항상 3을 맞추는 거예요, 3. 요건 인이고요. 해가 들어와서 인의 에너지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가 들어와서 호랭이가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인의 기운을 해수가 와서 합해서 목의 기운을 다시금 키우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일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기운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서로 인해서, 이건 여기서는 이제 이게 편제고요. 문서로 인해서 새로운 일이 들어왔는데, 문서를 잡아서 새로운 일거리가 들어왔는데 내 돈과 합쳐져서 새롭게 돈을 만들려고 하는 기운이 생긴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경돌이들은 내년에 분명히 새로운 일을, 문서를 잡아서 윗사람의 도움으로, 엄마의 도움으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롭게 밥그릇을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이것도 절겁살. 그러면서 편재성을 갖고 있고요. 해미미에서 볼 때는 장성의 기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봄에, 예? 봄에 설이 내리는 거예요. 봄에 설이 내리면 이 풀떼기가 살겠냐고. 기운이 끊어진다니까. 납작하게 엎드려 있다니까. 그런 기운이. 그러면 나는 집에 가면 이 배우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배우자는 내가, 그럼 반대로 봄에 서리가 내는 형상도 되지만 이 서리가 봄을 만나서 녹아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배우자는 봄, 나는 서리. 그럼 서리가 봄을 만나면 싹 녹는다니까. 그래서 힘을 잃은 거예요. 힘을. 마누라의 애교에 기본적 도화살을 갖고 있으니까 마누라의 애교에 나는 녹아난다야. 녹아난다. 그러니까 이 신묘일주를 가진 배우자를 둔 사람이라면 애교로 녹여버려야지. 애교로. 이런 글자가 기해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늘에는 편인이라는 불편한 문서나 내가 어떤 남한테 타치받을 일도 생기는 거고 윗사람한테 불편한 거예요. 밑에서는 상관이 들어온 거예요. 상관. 문서를 대동해서 어떤 새로운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돈을, 나의 편재를, 사업성을 죽여서 새롭게 목을 만드는 형상이 되는 거죠. 목을 만드는 형상. 해묘미 목국.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간목이라는 게 나오니까, 탄생을 하니까, 아, 불편은 하도 사업적인 특성을 버렸으면 뭔가 금전적인 상승은 조금 좀 오겠구나. 왜냐하면 간목이 계속 살아나가는 형태로 되거든요. 크게는 아니지만 계속 상승하는 기운이 온단 말이죠. 양간의 생육대는 탄생했다, 목욕한다, 관대지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보이고 어느 정도 융통이 되고, 돈으로 따지면 융통이 되고, 이런 형태란 얘기지. 그래서 신도리들은 내년에 불편하지만 밥그릇을 늘리는 데는, 그런데 봐봐요. 내가 신의 욕이란 말이에요. 욕. 도화. 내가 상관짓을 하기 위해서 문서를 대동한 어떤 새로운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소비 지출을 지금 하는 운이다. 살림살이를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욕도와, 나의 힘은 목욕, 새롭게 변신을 시도하는 것이고, 그 환경은 도화. 뭔가 남이 나를 쳐다보는, 주목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목욕을 해서 남한테 주목을 받기 위해서 소비 지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지. 임지는 묘, 화계고요. 신자진에서 봐도 그냥 화계를 쓸 수 있는 거고. 나는 불편한 일이 생기면 이 마누라 속으로 입고를 할 수 있는 안식처도 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불리하면 남자라고 했을 때 부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친구야 5천만 원만 꿔줘. 아유,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봐야 돼. 이렇게 꼬랑지를 내리는 것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불리하면 부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우자 궁으로. 그런데 이게 관이잖아요, 관. 그쵸? 편관. 신랑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배우자 궁에. 그러면 이게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게 12분의 4 신랑이라고. 12달 중에 4 신랑이라고 맨날 얘기해 주잖아요.
이런 글자가 기해를 만나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는 정관이 들어오고 나는 임해, 록, 망신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밑에서는 기존의 편관하고 원진, 기문이 걸리고, 그쵸? 원진, 기문이 걸리고. 기운은 일자리, 정관, 조직, 남자, 신랑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신랑이 데리고 들어온 게 비견을 데리고 왔으니, 그쵸? 나의 뿌리를 데리고 왔으니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뿌리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글자가 뜨잖아요. 그럼 당연히 뿌리를 바꾸고 싶다니까. 그러면 뿌리 널름 바꿨어. 그 롱망신 나를 드러내놓고 싶어. 뭘로? 정관으로. 이거는 뭐냐? 내가 이제 뿌리를 드러나서 정관이 왔다는 얘기는 내가 어느 조직에 가서 나를 드러내놓을 일이 생겼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요렇게만 보면 나 조직에 가서 나를 드러내놓을 일이 생겼다. 그런데 이걸 딱 띄우는 순간 편관이잖아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을 가려고 하는데 원진 기문이 걸렸다. 원진 기문이 걸렸다. 현실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슨 뭔 조건이 생겼겠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사람 딱 그 형상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 앞에 우리 공부하시는 분으로 따지면 딱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임진일주가 이런 현상이 지금 딱 생겼는데, 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생겼는데, 일을 기존에는 어떻게 했다고? 하루 근무, 그러니까 일일 근무, 일일 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3일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현상이 아주 생겼다. 이거 아주 예를 잘 들었네. 이런 현상들이 들어온다니까요. 무조건. 원진 기문은 우리가 맨날 무슨 기문 그래 귀신이 들락달락거리고 그랬는데 그것도 맞긴 맞아요. 왜? 정신이 복잡하고 집착이 되면 돌아버린다고. 그런데 봐봐요. 지는 이렇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골목에 있는 거예요. 길목에 있는데 음양의 어떤 조건을 봤을 때 오양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수는 여기 있거든요. 육음을 갖고 있다고. 이 육음한테 이 양기를 뺏기잖아요. 뺏기면 여름은 오지를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끝까지 지키고 있으려고 원진 기문을 때리는 겨. 미치고 팔딱 뛰겠네를 하는 겨. 안 뺏기고 넘어가려니까. 왜? 여기서 안 해야지. 해년에 해다음에 자를 넘어갔을 때 일량이 피어날 때 이런 것들을 양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가 오면 일리 가려고 그러니까 신자진으로. 음양의 이치를 알기 시작하면 사주가 되게 쉬워져요. 음양의 이치를 알기 시작하면 합은 3이 되는 거고요. 충은 완벽하게 반대 궤도가 반대 괴상이 생겨요.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반대가 되고, 인호술과 신자지는 화와 수의 궤도이기 때문에 하나를 살려놓고 양과 음을 하나씩 살려놓는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지금 여기서 육식갑자를 가지고 이렇게 내년 운세를 푸는 거는 좋고 나쁘고는 둘째 문제예요. 그거는 개인의 어떤 사주 8글자를 펴놓고 운까지 봐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서는 이런 기운이 들어올 것이다. 나머지는
인생은 선택이다. 팔자에 의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구분을 하겠지만. 계산은 태지고 제살입니다. 제살. 그냥 요 글자를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역마성도 있고, 인신사의 술은, 아니, 인사신술은 기본적으로 무기의 형태를 갖고 있으니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글자. 그러면서 사는 이중성도 갖고 있고, 그러면서 계사 태지면서 이게 정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정제의 성격. 그러니까 나는 잉태 불안하다, 제살 갇혀있다, 집에 가면. 그런데 화는 상승하는 기운이고 수는 내려오는 기운이니 수와 기재가 되긴 되는데, 기재가 되는데 이거를 맨날 찌지고 볶는 걸로 갈 거냐, 좋게 타협을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갈 거냐는 부부끼리 상의를 해야겠죠. 그렇죠? 이런 기운이 기해를 만나는 거예요. 기, 편관, 일단 불편하다예요. 어쨌든. 그 다음에 밑에 데리고 들어온 놈, 이놈이 데리고 들어온 놈이 겁재. 나는 겁재에 의해서 뿌리를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겁재가, 반대로 말하면 겁재가 불편한 관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나를 제압하기 위해서. 그럼 불편한 어떤 조직의 일도 되고, 관공서 뭐 은행권도 될 수 있고, 요새 같으면 금전이 많이 적이니까 은행권도 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편한 일로. 그러면서 현실은 어떻게 돼요? 겁재가 와서, 어떤 놈이 와서 내 돈을 떠나라잖아. 떠나라. 역마 태우잖아. 역마. 떠나라. 그러면 겁재로 인한 그러니까 어떤 놈이 은행에 얘기를 해서, 법원에 얘기를 해서 내 돈을, 예를 들면 뭐 이거 뭐 차압이라고 그래. 이게 뭐라고 그래. 이게 그거 뭐 그렇게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돈으로 안 맞으려면 떠나야지. 그러면 어쨌든 들썩거린다 그랬잖아요. 들썩. 분명히 그런 현상은 생긴다니까요. 어떤 놈이 불편한 조직을 끌고 와서, 불편한 게 들어왔는데, 어떤 조직이 들어왔는데, 그 밑에 현실성을 보니까, 내 친구들아, 겁재들아, 그놈이 나한테 태클을 걸더라.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편관의 기운은 여기에 기사, 왕,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센 놈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센 놈. 들고 들어오기는 약하게 들어왔지만 나의 사주팔자로 인해서 이 편관이라는 놈이 뿌리를 튼튼히 박으니 세진다. 그러면 좋게 해석하면 친구가, 야, 우리 어떤 뭐 불편한 조직을 이용해서 우리 돈벌이를, 네 돈 조금 보태서 우리 어디 베트남 가서 사업하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안 하는 건 둘째 문제고. 그럼 여기서는 화가 못 살잖아. 앞으로 해자축년이면 겨울이 오면 화가 못 살잖아. 여름이. 그럼 베트남 가면 여름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좋은 대처법은 될 수 있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왜냐면 육양이 유금을 만난 거예요. 근데 대세는 누구냐? 얘란 말이야. 얘가 대세예요. 대세. 해가 대세라고. 여기는 익히는 구간이거든요. 뭔가 이제 씨앗을 펼쳐서 경금을 장생시켜서 뭔가를 이제 익히는 구간이고, 이 구간은 벌써 저장을 해서 발효가 되는 쉽게 말하면 발효가 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틀려지는 거라고요. 여기는 시작의 기운이고, 결실의 시작이고, 여기는 결실을 봐서 벌써 저장돼서 발효가 되는 상태니까 완벽하게 바뀌는 기운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는. 그러면 이걸 배우자 자리로 봤을 때 들썩. 배우자가 들썩. 집이 들썩. 이사 갈 일이 있으시겠네요. 이렇게.
아, 배우자 때문에 미치겠어요. 신랑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럼 당분간 떨어져 사세요. 최소한 각방을 쓰시든가. 이렇게. 역마를 태워야 된다는 얘기죠, 역마를. 예. 뭐, 제일 좋은 건 뭐, 베트남 별장에 가 계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개사까지 또 5개를 했어요. 그래서 잠깐 또, 요거 이제 요 쉬었다가 가보 하면 되겠네, 가보. 가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